자, 입시왕 가정의 달 특집 방송 18어른 캠페인과 함께하는 특집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시왕 한희쌤입니다. 안녕하세요. 홍프로입니다. 네, 오늘 이제 가정의 달. 작년에 저희가 아름다운 재단의 18어른 캠페인 캠페이너 분들을 모시고 특집 방송을 했었어요. 작년에 이제 저희가 보호 종료 아동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거 보니까 말을 바꿨더라고. 자립 준비 청년이라고. 예, 그래서 이 자립 준비 청년들의 이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갖고 입시를 치러서 대학을 진학을 했는지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고 막 감동받았다 이런 분들도 많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작년에 나왔던 캠페이너 분들 중에 한 분이 나왔습니다. 다시 일단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자립준비 청년 그리고 18어른 캠페인을 하고 있는 신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신선 캠페이너님이랑 그 한 분 더 제가 이름이 요즘 기억이 안 나갖고 손자영 캠페이너님 두 분이 나오셔서 학원 하나도 안 다니면서 본인이 막 맨땅에 해당하면서 공부한 얘기들을 해주셔가지고 많은 어머님들이 막 분통을 터뜨리셨어요. 우리 애는 지금 학원비를 얼마나 때려박았는데 전문양인데 예. 그럴 수 있죠. 분통까지는 아니고 되게 이제 막 훈훈하게 감동을 많이 느끼셨죠. 아까 처음 얘기했던 네네. 작년에 방송하고 나서 그 흘렸던 눈물이 감동의 눈물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우르하의 눈물, 분노의 눈물. 그렇죠. 우리 아이를 보면서 너는 왜 이러냐? 저분은 저런데 이런 분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 방송도 나오시고 하셨는데 뭐 최근에 연락을 해보니까 네. 뭐 청와대에 들락날락한다. 청와대? 청와대는 없어졌나요, 요즘? 뭐 대통령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대통령실. 뭐 사실관계 좀 확인을 해주시죠. 뭐 그쪽에 뭐 어디 연줄이 단 겁니까? 뭐 아니면 연줄이 닿은 건 아니고요. 예, 저도 예. 아직 뭐 용산에 있는 곳은 가보지는 못했고요. 정말 또 감사하게도 이게 또 예. 이 입시왕의 효과인지 모르겠지만 그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졌어요. 이게 이제 언론도 그렇고 이제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막 그 저희가 출연했을 때도 관심이 많아질 때였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적으로도 작년에 한 번 더 개선이 되고. 저도 뉴스 본 것 같아요. 그 지원하는 그 맞아요. 국회에서 뭐 법안 통과하고 이런 거 얼핏 기억이 나거든요. 네. 아, 그런 관심들이 되게 많아지다 보니까 당사자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그런 통로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또 18어른 캠페인을 한다고 하니까 많이들 찾아주셔서 네. 조금 자랑을 하자면 저희 캠페이너들이 정책 자문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정책 자문까지. 네, 제가 얼마 전에는 국무총리실에서 하는 아동정책 조정위원회라고 야, 출세했네. 네, 그런 데서 좀 더 당사자들한테 뭐가 필요한지 정책 그렇구나.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되는 게 네네. 실제적으로 그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육도 정책이나 이런 거 보면은 현장에서 맞아. 느끼는 몰라요. 거하고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미 이걸 다 졸업하고 그렇죠. 그분 자녀도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도와주고 싶어도 어떻게 어디를 지원해줘야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지 않으면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되게 좋은 일 하고 그 있는 것 역할을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선 캠페이너님 현재 정확한 명칭이 뭐죠? 이제 제가 두 가지를 위촉되었는데 하나가 그 아동정책 조정위원회고요. 하나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라는 곳에서 청년 정책 자문. 우리 방송 역사상 제일 출세한 분이 나왔어요. 어쨌든 신선 캠페이너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나왔는데 이제 다만 오늘은 이제 신선 캠페이너님이 주인공은 아니에요. 근데 작년에 나왔던 이 두 분간 약간 다른 세 분을 원래 제가 모시려고 했습니다. 이제 원래 이 세 분이 뭐냐면 작년에 갑자기 의뢰를 받았어요. 컨설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8어른 캠페인 하는 이제 아름다운 재단 쪽에서 컨설팅 의뢰를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컨설팅 하면서 만나보니까 보육원의 이제 졸업이라고 합니까? 이게 졸업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제 나와서 이제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을 하다가 제가 진짜 공부가 하고 싶어요. 그래서 대학을 내가 꼭 가서 제가 꿈을 이루고 싶어요. 한 아이들인 거예요. 그 재단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주도학습으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컨설팅을 해준 거네요. 그런 거죠. 예. 그런데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애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상담하면서 애들 진짜 많이 보잖아요. 그죠. 보통 제가 상담할 때 만나는 애들은 다 이제 그냥 평범한 대한민국 아이들. 엄마가 학원 보내니까 가고 엄마랑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내신 뭐 수능 해가지고 이제 일반적인 루트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 사회가 시키는 요구 사항을 그대로 하는 그 평범한 아이들의 루트.
얼굴에 불만이 한 트럭 있는 아이들. 네, 한 트럭 있지만 또 그 틀을 깨진 못해 아이들이. 깨진 못하는데 이분들은 그 틀이 없는 거야. 얘기를 해보니까. 그럴 수 있죠. 아무 틀이 없고 자기 멋대로 생각해 그냥.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하고 싶은 거 생기고 막 바로 하고 막 이런 아이들이라서 나는 이게 진짜 이 원초적인 생명력이다 이게 우리 아이들의 청년들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을 모셔서 저희가 한번 방송을 하려고 기획을 했고 올해 3월에 그 메일이 하나 왔어요. 그래서 이 방송이 시작된 계획인데 요거를 제가 제 자랑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 메일을 하나 좀 읽어주셔야 돼요. 이거 신선 캠페이너님이 목소리가 좋더라고. 제가요? 네. 해갖고 제가 이제 이 청년들 이름은 이제 1번, 2번, 3번으로 바꿨습니다. 이 아이들이 저한테 컨설팅을 받고 어떻게 됐는지 이거 제 입으로 하긴 좀 부끄럽더라고요. 자, 그러면 신선 캠페이너님께서 요 사연을 사연이 아니지 이제 메일 한번 읽어주시죠.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름다운 재단입니다. 작년에 입시 상담 도움 주셨던 청년들 기쁜 소식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상담해주신 3명의 청년 모두 대학에 입학했고요. 모두 원하는 진로로 진학하게 되어 몹시 기뻐하고 있습니다. 첫 상담했던 1번 청년은 고신대학교 작업치료학과에 들어갔습니다. 대표님 아니었음 부산에 있는 바리스타 학과에 들어갈 뻔 했는데요. 바리스타는 학업과 병행하며 아르바이트로 경험하고 실제 삶에 도움이 되는 학과를 가야 한다는 점 조언해 주셔서 큰 도움 되었습니다. 인지도 있는 부산 외 대학도 고민했으나 부산에서 대학과 꿈을 동시에 이루기로 결심했다네요. 현재 스타벅스 매장에서 근무도 병행하며 캠퍼스 낭만을 누리고 있습니다. 농협대에서 한약학과를 꿈꿨던 이번 청년은 우석대학교 한약학과에 합격했습니다. 3명 중 가장 탄탄하게 입시 준비를 했던 청년인데요. 늘 준비한 만큼 점수가 나오지 않아 아쉬웠는데 대표님이 알려주신 멘탈 관리 비법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알려주신 대로 수능날 배 아플까봐 약도 준비해갔다네요. 공부법 외에 마인드 컨트롤 방법까지 알려주시는 것이 입시 상담인 줄 몰랐다며 큰 상담 기회를 무료로 받아 감사하다는 말 있었습니다. 공부는 안 했지만 하면 어디든 합격할 수 있다고 외치던 3번 청년은 서경대학교 디자인학부에 합격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대표님이 혹시 모르니 재미삼아 넣어보라고 했던 수시가 붙었고요.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대학에 진학하여 사업 담당자 모두가 놀랐습니다. 청년들 모두 도움 많이 받았지만 3번 청년은 삶의 큰 전환점을 대표님 덕에 획득할 수 있었다며 늦은 시간까지 상담해 주셨던 대표님을 잊지 못할 것 같다고 하네요. 청년들 모두 꿈에 한 발짝 더 나아가는 행운이자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바쁜 시간 내어 함께해 주신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단 박수 좀 쳐주세요. 박수. 여기서 대표님이 접니다. 일단은 팩트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이 메일을 누가 썼는지 우리가 여기 나와 있잖아. 여기 아니, 우리가 담당자가 썼다고. 불신의 사회 아닙니까? 저는 좀 의심이 갑니다. 그런가요? 네. 자, 그리고 지금 네. 제가 알기로 본인의 멘탈 관리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되죠. 네.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멘탈 관리에, 예. 제 입시 상담에 항상 멘탈 관리에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간에 이게 이제 저도 이게 반신반의한 게 있거든요. 저 항상 상담을 하다가 보면 이게 될까 하는 게 이제 실제로 있어요. 이 아이들은 좀 특이 케이스였던 게 되게 이제 특수한 전형을 지원을 했어야 돼요. 이 아이들은 사회 배려 대상자, 고른 기회자 그쵸.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정원도 얼마 안 되고 경쟁률도 매년 막 요동을 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나도 확신은 없어 이런 거 할 때는 약간 도박성이 굉장히 짙어서 일단 아이들의 현재 성적 대비로 갈 수 있는 이제 그 리스트를 최대한 옆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했는데 놀랍게도 셋 다 잘 된 거야.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죽기 전에 좋은 일을 별로 많이 한 게 없는데 하나 정도는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너무 또 이렇게 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제 밤에 전화 와서 보통 이제 내일 무슨 방송을 할 건데 이런 내용이다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갑자기 어제는 2시에 나오래. 그래서 꽁꽁 숨겨놨지. 무슨 방송에 그러니까 2시에 나오면 되는데 이거 읽으라고 방송 기획했구만.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근데 이게 진짜 운이 좋았던 것도 있을 텐데 이 셋 다 이렇게 잘 돼가지고 그럼 이 친구들을 제가 상담할 때 느꼈던 그 에너지도 많은 분들이 좀 느껴볼 수 있게 방송을 모셔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연 속에 있는 이제 1번, 3번 출연자가 나오기로 했습니다. 2번 출연자도 사실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친구. 이 친구가 한약학과를 준비했어요. 그때 당시에.
너 왜 갑자기 한약학과에 꽂혔냐 그랬더니 시기역에 얘가 약국 한 10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그 약사님이랑 이제 토론을 한 거야. 무슨 토론이? 또 약국에 들어갔대 자기가. 어. 약국에 들어가서 약사님 얼마 벌어요? 막 이런 거 물어본 거야. 빌런이네? 약국 빌런이네? 아 진짜요. 이거 약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실제 아. 수익은 뭐냐, 그 근무 환경이나 뭐 여건이나 이런 건 뭐냐 했는데 얘가 정보를 쫙 취합했던 다음에 약학과 아니고 한약학과를 가도 수익이나 이런 게 비등비등하다라는 걸 캐낸 겁니다. 얘가. 그래서 간 거예요. 얘는 진짜 대단해요. 그것도. 야 이거 뭔가 대학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이 네. 드라마틱해요 이 친구들. 보통 학생들이 밟는 코스랑은 달라요. 전혀 다른. 예. 어떻게 이런 걸 우리 상상 안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약국 가서 얘가 한 10명을 만나봤대 자기가. 그렇게 대학 간 친구입니다. 근데 안타깝게 이 친구가 오늘 못 나왔어요. 시간이 예. 안 맞나? 그래서 1번, 3번 청년만 오늘 나오기로 했고 1번 청년도 지금 이제 아까 고신대학교 작업치료학과 다니고 있는데 지금 전화 연결입니다. 지방에 있기 때문에 전화 연결로만 출연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 학생들이 이제 아직은 뭐 신분 노출이나 이런 건 약간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그냥 이제 1번, 3번으로 그리고 이제 얼굴은 안 나갑니다. 네네. 얼굴은 안 나가는 형태로 방송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신선 캠페이너님께서 네. 요 캠페인 지금 18원 캠페인 작년에 들으신 분도 있지만 못 들은 분들도 있고 또 잊어버린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정확하게 18 어른 캠페인은 저희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자립준비 청년이란 건 부모님의 뭐 학대나 방임이라거나 유기라거나 이런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발생하는데요. 그럴 네. 때 이제 아동들이 보육원이라거나 7인 정도가 같이 생활하는 소규모의 그룹홈이라거나 아니면 가정 형태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지낸다거나 친척 어르신들에게 위탁되어서 생활하는 위탁가정이라거나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만 18세가 되면은 이제 자립을 해서 홀로 살아가야 했었는데요. 그때 저희는 만으로 18이잖아요. 그래서 네. 만으로 18에 어떻게 어른이 되냐. 18에 어른이 되어야 되는 당사자들 이야기를 전하는 18 어른 캠페인을 기획을 했고요. 그게 그때 작년에 제가 듣기로는 이제 종료가 되면 네. 뭐 한 500인가? 네. 뭐 600이었나 500만 원인가 주고 그냥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 아무 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진짜 막 죽어도 해결이 안 되는데 막막하죠. 진짜 막막하겠더라고. 예. 사실 제가 자립한 지도 한 7, 8년 차가 됐는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자립정착금 500만 원에 주거지는 이제 뭐 공공임대주택을 좀 제공해 준다거나 8년 정도를 네. 제공해 준다거나 이런 지원제도가 조금 부족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이슈들이 많아지면서 자립정착금도 500만 원이었던 게 이제 뭐 서울, 경기 등 내 지역에서는 1,500만 원까지 1,500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지원을 이거 해주고요. 신성 캠페이너가 올린 겁니까 그러면 이번에? 제가 올릴 수는 없죠. 국민들의 관심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활동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게? 저희는 뭐 정책 자문이라거나 계속 당사자 이야기를 그렇죠. 하기도 했고요. 저희는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캠페이너들이 많이들 이야기하는 게 사실 저희들이 캠페이너 활동을 하면서 많이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은 없거든요. 이제 3년, 4년 차 지나간 친구들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환경들이 변하면서 이제 막 시설을 나온 후배들한테는 경제적인 지원도 늘어나고 입시왕에서처럼 네네네. 그 입시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지원들도 생겨나고 있잖아요. 이런 컨설팅들도. 네네네네. 그래서 이런 기회들이 많아지는 게 저희들한테는 또 하나의 기쁨이지 않을까. 보통 이제 캠페인 하시는 분들이 그 자립준비 청년으로 나와서 하시는 그런 일 하는 경우가 많죠. 네, 저희는 이제 매년 자립준비 청년 당사자들이 나와서 자신의 꿈과 재능을 살려서 캠페인을 했었고요. 첫 해 때는 좀 더 자립준비 청년에 대해서 알리는 일을 했다고 하면 2년 차 때는 미디어에서 그려지는 고아의 이미지를 조금 더 저희가 이야기하고 맞아요. 3년 차 때는 자립준비 청년에 대해서 이제 정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사실 정책들이 갑자기 생겨나다 보니까 이면에서 사실 돈만 많이 준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넘어서 우리가 어떤 관심이 필요한지 네. 이런 걸 이야기했고 이제는 올해도 캠페인은 계속 진행되는데요. 이제는 좀 더 저희는 자립준비 청년 당사자들이 관심이 많아졌을 때 좀 더 당사자들이 나와서 본인 목소리를 이야기하고 또 전문성 있는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년에 이 자립준비 청년들 숫자가 제가 그때 듣기로만 해도 뭐 2천, 3천 정도고 이게 되게 다양한 형태가 있더라고요. 아까 잠깐 얘기 나왔는데 이제 보육원 이런 시설에서 한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가정 위탁 형태로 한 이들도 있고 이게 되게 다양한 아이들이 자립을 이 친구들이 근데 바로 또 대학 많이 못 가기도 하잖아요. 네.
일단은 취업 이런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던데. 네, 매년 성인이 돼서 자립을 하게 되는 친구들이 2,400명 정도가 되고요. 네. 이게 대학 진학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뭐 어디서는 15%밖에 안 된다, 어디서는 60%다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 네. 정확하게는 62%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대학 진학은 그래도 많이 하네요. 네, 오. 이제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이유가 이제 국가장학금이라는 지원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대학에 진학하면 등록금 문제는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생활비라거나 이런 지원들도 민간 재단에서도 되게 장학금들을 많이 지원해주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이런 기본적인 교육의 기회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대학에 진학하려는 친구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네이버 입시한 카페에 다시 한번 요 18 어른 캠페인 관련돼서 저희가 공지도 올리고 할 거고 아직 이제 후원을 안 하시고 계시거나 아니면 몰라셨던 분들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때 저는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이거 신선 캠페이너가 저희 방송 나와가지고 일단 우리 같은 청년들이 되게 힘들게 싸우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아만 줬으면 좋겠다. 그걸 알리려고 나왔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저는 되게 가슴이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8 어른 캠페인 관련 홍보 글 저희 또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올리고 할 테니까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거 네. 관련해서 할 말 있는데 네. 되게 감사하게도 그 방송이 나가고 나서 카페에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실제로 네네네. 후기들이랑 거기 이제 유튜브 댓글이랑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말 예.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아, 감사하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본격적으로 이제 1번 학생 지금 전화로 연결돼 갖고 기다리고 있어요. 저랑 작년 9월쯤에 상담을 하고 나서 이제 지금 제가 듣기로는 고신대학교 작업치료학과에 재학 중인 현역 대학생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들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대학 다니고 있는 23살 1번입니다. 네. 23살이면은 보통 이제 군대 갈 나이인데 이제 입학을 하신 거죠? 네, 그동안 네. 2년 정도 일을 했다가 이제 올해 신입생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서 작년에 제가 사실 저도 작년에 줌으로 상담을 진행을 했어가지고 기억은 정확하게는 안 납니다. 제가 얼핏 기억할 때 1번 학생 그때 뭐 무슨 뭐 커피 뭐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막? 네, 맞아요. 뭐 바리스타인가? 그때 바리스타 배우고 학원 다니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자 어쨌든 간에 1번 학생 그래서 작년에 이제 대학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됐는데 그 전에 네네. 어디서 뭐 일을 바로 취업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자립하시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20살 때 바로 취업을 했거든요. 현대중공업 연수원에서 1년간 교육을 받고 어. 그 연수원에서 연계해줘가지고 이제 현대중공업 엔진 사업부에서 1년간 근무를 했어요. 현대중공업이요? 네네. 갑자기 이제 대학을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게 뭐 무슨 이유가 있어요? 네네. 계기나 뭐 이유 그런 게 있습니까? 일단 작년에 일을 하다가 무릎을 부상을 당했거든요. 아 다치기까지 했구나. 무릎을 그게 좀 오래 걷고 뛰어다니고 좀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루 종일 해야 되고 하니까 무릎에 무리가 가서 이제 병원에 입원까지는 네. 아니지만 이제 물리치료 되게 많이 받았어요. 매달. 아이고. 그러다가 이제 네. 제 치료실 말고 옆 치료실에서 이제 작업치료라는 그런 치료사분들이 치료를 하시는 걸 보게 됐어요. 우연치 않게. 아 그때 무릎 다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다가. 네, 아. 네 맞아요. 우연치 않게 이렇게 치료하시는 걸 보가지고 네네. 이제, 이게 뭐 하는 것이지? 이렇게 네. 뭐 하는 치료지? 물리치료랑 좀 다른 건데 하다가 직접 집에 와서 인터넷에 찾아보고 알아보다가 이제 작업치료사라고 알게 되고 작업치료를 하고 있었구나. 작업치료사분께서 그 뒤로 이제 뭔가 그 가슴이 두근거린다 해야 될까? 아 그래요? 아 되게 그때 그렇게 신기하고 되게 연결이 됐구나. 배우고 싶다. 네네. 그러셨군요. 그러면 이 그 바리스타는 뭡니까 근데 갑자기? 되게 그것도 외로워서 신기하고 커피를 흥미로워서. 먹다가 아 이걸 내가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네네. 아 외로웠네 이분이 되게. 보통 이제 네. 바리스타 입문하시는 분들이 네네네네. 커피를 좋아해서 아 그렇죠. 이제 소비하다가 이제 공급자로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마 이분도 그러셨던 분인 것 같은데.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대학 입시 하려고 마음을 먹고 나서 뭐 정보 이런 건 어디서 얻었어요? 그럼 대입 정보나 이런 거? 아름다운 재단에서 제일 먼저 헌업을 해가지고 스타벅스랑 아름다운 재단에 헌업을 해가지고 한 사업이 있었거든요. 아. 그 사업을 통해서 이제
내년에 대학 진학을 위해서 이제 입시왕으로 통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 알아봐주겠다 대학 같은 거 네. 해가지고 지원을 받게 됐어요. 상담을 직접 했잖아요. 일본 학생. 네네. 예. 대학 입시를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네. 저 먼저 아무것도 모르던데. 예. 가고 싶은 거만 알지 예. 갈 수 있는 대학교가 어딘지도 잘 몰랐었고. 그렇죠. 대학을 네. 몇 개를 이제 가고 싶다고 적어 왔어요. 저한테. 그때 봤더니 집 근처 거주지 근처에 있는 대학을 그냥 적어 온 거더라고. 그렇죠? 네, 맞아요. 예. 그냥 집 앞에 있는 이 대학이 있으니까 그냥 여기랑 이런 개념이네요. 예, 예. 집 근처에 편의점이 있으니까 거기를 걸어 들어가겠다. 집 근처에 대학이 있으니까 거기를 걸어 들어가겠다. 아, 이런 집 앞에 서울대가 있었으면 좀 큰일 날 뻔했는데, 네, 어쨌든 그런 식이었고 뭐 과에 대한 정보나 그리고 이제 전형에 대한 정보도 하나도 없었더라고요. 그 하나도 모르는 상태였어 가지고 제가 되게 이렇게 설명해 줄 게 되게 많았어요 그때. 그랬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대학 입시 준비하고 할 때 좀 제일 어려웠던 게 있나요? 특별하게? 일단 고등학교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가지고 갈 수 있을까 대학을? 라는 생각이 좀 제일 우선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정보도 막상 없고. 이제 그렇죠. 그럼 작년에 6개 수시 뭐 제가 지금 작년에 저랑 상담한 거 살짝 보고 있는데 뭐 합격을 네네. 몇 군데 했나요? 그럼 실제로? 솔직히 말하면 그 중에 사시역은 아예 접수를 안 했었고요. 아, 그랬구나. 정말 제가 부산에 계속 남고 싶어가지고 부산에 있는 대학을 우선적으로 다 넣었고 나머지는 그때 알아봐 주신 성적이랑 보다 좀 한창 위에 몇 개 또 아, 썼구만. 네, 네, 뭐 경성대, 뭐 카톨릭 대학교 이런 데 다 썼거든요. 아, 동서대 이런 데 썼는데 네네네. 이제 카톨릭 대는 떨어지고 제가 운이 되게 좋은지 경성대랑 동서대는 붙었더라고요. 또 그렇구나. 그 두 개는 물리치료학과라서 제가 가고 싶은 대학가 작업치료학과라서 고신대학교 합격해가지고 네네네. 그 대학에 가게 됐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축하드리고 그 지금 보니까 대학 합격 이제 소식을 처음 들었잖아요. 그때 느낌이 어땠어요? 완전 두근거리고 기대되고 막 행복하고 날아갈 것 같이. 아, 이제 그랬어요? 네. 그럼 대학생을 되고 나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지금? 일단 제일 먼저 제가 하고 싶은 학과에 들어왔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치. 이제 하고 싶은 걸 하고 배우고 싶은 걸 배우고 직접 느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진짜 공부가 막 재밌습니까? 이해는 못하지만 그냥 막 배우고 싶은 거 배우니까 되게 아, 그래요? 재밌어요. 원래 이해가 고등학교 안 되지. 때는 막 공부가 그렇게 재미는 있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 취업을 목적으로 갔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는 막 주변에 이제 어떤 아이들은 막 대학 가서 뭐 해? 막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뭐 꼭 대학 가야 성공하냐? 뭐 나는 그냥 뭐 꼭 대학 안 가도 된다. 이런 아이들도 실제로 저도 많이 보는데 그 일본 네네. 학생이 보기에 이 대학을 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까 했던 말씀처럼 제가 대학을 왜 가? 네. 이런 아이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취업을 했을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바로 취업을 하면 이렇게 취업도 할 수 있고 일할 자리도 많고 되게 많은데 뭔가 도피하려고 가나 대학을? 남들이 가니까 나도 가야지라는 생각에 가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일할 때요. 근데 지금 이제 막 대학을 가서 보니까 저는 작업치로 사로 일을 하고 싶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네. 정말 자기가 꿈이 있고 목표가 있고 한다면은 정말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추천드리고 네네. 싶다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작업 치료를 치료받다가 꿈을 꾸게 돼 갖고 거의 이제 꿈을 향해 네. 나가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대학생활 이제 1학년인데 앞으로 뭐 더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이제? 저희 대학교에서 장애인날 행사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날에 제가 또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행사에 참석을 못했는데 내년에는 꼭 참석하고 싶어요. 왜냐면 올해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작년보다 좀 크게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내년에는 이제 정부에서만 아니라 이제 다른 단체에서도 이제 지원이나 후원을 받아서 올해보다 더 큰 행사 만들어서 참석하고 싶어요. 왜요 그런 거를? 저희 작업치료사 진료자 중에서 이제 신체적으로, 전신적으로 이게 어려운 사람들을 작업치료를 하거든요. 그래서 작업치료라는 게 이제 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사고든가 아니면 어떠한 이유로 이제
기능적 팔도 안 놀러가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네네. 대상으로 이제 작업 치료를 통해 일상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네네. 만들어준 게 작업 치료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조도구나 이런 것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고 저희 이번 행사에 이제 직접 체험해보고 알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날 기념으로 행사를 진행했었거든요. 네. 네. 이번에 작년보다 내년에는 더 더 크게 크게 해서 만들어서 이거저거 체험도 많이 해보고 그러고 싶구나. 착용해가지고. 네 맞아요. 네. 풋풋하네요. 이게 지금 그래서- 보니까 꿈에 이게 부풀어가지고 신성 캠페이너는 참고로 국어교육과 나왔다 때려쳤거든요. 아니다 싶어가지고. 근데 너무 보기 좋습니다. 지금 1번 학생. 그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 방송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가셔야 되니까. 그 방송이 이제 입시왕이라고 하고요.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 상당수 아이들이 대학을 왜 가야 되는지 진짜 막 되게 막 맨날 싸워요 엄마들랑. 내가 좋은 대학을 왜 가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아이들한테 이제 유경험자로서 나는 내가 봤을 땐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런 거 진짜 좋아.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대학도 원하는 대학 못 갔다고 좌절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걸으면 되고 너무 힘들면 쉬어가도 되니까 자기 꿈을 포기하지 말고 네.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이렇게 나와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1번 학생 인터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1번 학생 일단 간단하게 좀 얘기를 나눠봤고 보니까 이제 취업하고 하다가 꿈이 생겨갖고 하다가 되면 이렇게 의욕적으로 대학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치료사의 꿈을 꾸고 있는 1번 학생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이 뒤에 분이 더 대단한 분이 나옵니다. 이분은 제가 상담을 하면서 내가 지금 뭔가 업자를 만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1번 학생은 이제 전화 인터뷰상이라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이러기가 조금 힘들긴 했는데 이제 3번 학생은 직접 스튜디오에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자, 본인 소개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저는 24살 넘버 3입니다. 3번이라고 합니다. 넘버 3라고 하세요. 넘버 3라고 넘버 합니다. 3. 네. 오징어 게임인가요? 3번. 네, 넘버 3. 지금 이제 대학교도 다니고 계시니까 뭐 간단하게 어디 전공을 하고 있다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패션 디자인 학과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패션. 네. 네, 패션 디자인학과 지금 재학 중인 거고 저랑 작년에 이제 상담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때 이제 저는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이 나이에 제 생각 상식으로는 경험할 수 있는 거 이상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 일이. 그래서 저는 사실 의심을 했어요. 얘가 나한테 거짓말을 하나? 너무 많은 걸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야 20대 초반에 이런 걸 한다고? 그 정도로 제가 되게 깜짝 놀랐던 친구인데 제 학생도 원래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을 했죠. 네. 네, 졸업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좀 특수하기는 한데 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카페를 하나 차려가지고 네. 그걸로 좀 일을 했었는데 네. 그 전부터 사실 중고등학교 때부터 일을 하고 그 돈을 모은 거로 카페를 한 거였어가지고 중고등학교 때 일을 했다는 게 뭡니까? 불법적인 건 당연히 아닌데 네네. 그래도 뭐 누군가 비서 같은 것도 막 해보고 비서요? 그런 것도 해보고 네, 옷 네. 같은 거 팔고 이제 이거 되는지 모르겠네 타투 도안 같은 것도 팔고 타투 도안. 네 그런 것도 팔고 막 음악을 했었어가지고 네네네. 음악 공연 같은 것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근데 진 초등학교 때 약간 좀 제가 좀 특이했던 게 네. 진짜 특이해요. 규칙을 잘 몰랐어요. 학교 규칙이나 이런 걸 잘 몰라서 네. 집에 가고 싶으면 집에 가도 되는 줄 알았어요. 학교에서? 네. 초등학교 때? 그래서 예. 학교에서 막 자는 애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집에 가면 자면 되지 왜 그치. 왜 엎드려서 자지? 불편하게? 약간 그런 생각이었고 그러니까 아무도 약간 저를 좀 막거나 네. 그런 사람이 없었어가지고 좀 그랬었어요. 자유로운 영혼이었네요. 근데 우리 같으면 이제 애가 일찍 학교에서 왔어. 네. 갑자기 와 있어. 애가 너 뭐야? 그러면 이제 너 왜 왔어? 그러면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서 왔어. 그러면 이제 보통 부모님이 잘 달래서 돌려보내거나 그 화를 내시는 분도 있잖아요. 또 네. 혼나죠.
그런 제재가 전혀 없었나 봐요. 네, 저는 그래서 좀 오히려 좋았긴 했어요. 왜냐면 애들은 다 학원도 가고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근데 저는 학원도 아예 안 다니니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 막 하고 돌아다니는 게 되게 좋았어요. 저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 선진국의 그런 트렌드거든요. 아니 선진국 트렌드가 아니라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 나라는 보통 이렇게 유년 시절을 보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어릴 예. 때 예. 학교에서 좀 몸이 안 좋아서 어. 일찍 왔어요. 예. 그날 정확히 기억합니다. 아버지와 몸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일방적으로 이제 사랑의 매를 주셨죠. 그런 왜? 나약한 정신력으로 네가 나중에 네 밥벌이라도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앞으로는 진짜 저 원인 기억합니다. 죽어도 학교에서 죽어라. 죽어서 그러니까 이런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어릴 때 진짜 그런 분위기였어요. 신기하네요. 어디 학교를 빼먹니? 이 감히 어. 학교를 빼먹냐? 그리고 가장 자랑스러운 거 있잖아. 개근상. 이런 거 되게 가치를 다- 두고. 네. 예, 그런데 나는 그딴 거 아무 신경 안 썼다. 네, 학교의 가치를 일단 못 느낀 게 제일 아, 큰것 그래요?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는 것도 솔직히 이게 언제 써먹지라는 그런 것도 좀 그런 있었고. 생각도 많이 했고. 네, 그리고 학교 친구들한테도 너는 왜 사냐고 많이 물어봤거든요. 아, 애들한테. 네, 그러니까 왜 살고? 아니 보통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왜냐면 애들이 다 그냥 매가리 없이 그냥 학교가 다니니까 얘가 목표도 없고 꿈도 없어 보이는데 왜 학교를 오는 거지? 약간 학교 올 시간에 그런 걸 찾거나 약간 그래야 되지 않나라는 그냥 제 생각을 했었고. 혼자만의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꽤 되게 또 유명 고등학교를 나왔어. 서울에 있는 그래도 이제 이름 되면 알는 고등학교예요. 거기 막 좋은 대학 가고 싶어하는 애들도 많고 그런 학교잖아요 원래. 아니에요? 사실 이름만 좀 그렇고. 그 정도는 네 아니에요. 맞아요. 사실 막네 그랬 사실 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자유분방하게 뭐 하고 싶은 건 그냥 다 해봤나 보네 그때 당시에는. 네, 약간 음악이랑 미술 음악, 이런 미술 쪽으로 막 계속 그로 그냥 경제 활동도 하고. 네 그렇게 아 맞다 제가 지금 기억났는데 그 3번 학생이 성적이 아주 좋진 않았던 것 같은데 몇 과목이 좋았어 심지어 물리 성적이 좋았어. 그거 뭐예요 그게? 제가 중학교 때 약간 학교를 좀 빠질 수 있었던 게 물리학에 좀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중학교 때 물리학에 관심이 많았다고요? 인터스텔라 보고 상대성 이론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도서관이랑 막 이런데 막 돌아다니면서 그런 걸 좀 혼자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한테 그런 걸 많이 물어봤는데 네. 학교 선생님 모르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때 약간 좀 버릇없게 말한 거긴 한데 네네. 이것도 모르면서 왜 날 맨날 가르치려고 하냐 아니, 그런 식으로 좀 말도 하고 약간 좀 그랬었어요. 아 그렇구나. 제가 지금 그 학생부 잠깐 다시 그때 받은 거 학생부 잠깐 보고 그렇게 있는데, 좋지는 않았을 것 예, 같긴 한데. 뭐 결석이 좀 많네요 이때. 네 맞아요. 예, 결석도 좀 많고 한데, 근데 물리 성적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어쨌든 재밌는 건 막 찾아서 공부하고 그랬나 보네. 책도 막 맞아요. 찾아보고. 저는 네, 물리학도 되게 좋아했고 철학이랑 심리학이랑 맞아.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런 건 혼자 공부도 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전문가 분들한테 가가지고 물어보기도 하고. 전문가가 누구예요? 그냥 대학 교수님들이나 무슨 말? 대학 교수님을 찾아가요 갑자기? 네 그냥 찾아가서 뭐 물어보고. 문을 두드려 그냥 가서? 네그 어디 가봤어요? 그냥 건대 학교 갔는데 교수님에 가서 그냥 문을 두드려 들어갔어? 근데 제가 처음 뵌 아. 분은 교수님은 아니고 뭐 약간 학생이셨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좀 대학원생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이가 그래도 좀 있으셨던 걸 기억해서 네.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교수님이랑 연결이 돼서 와. 좀 물리학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관련해서 막 얘기를 네. 한 거야? 그렇게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사실은 예. 우리가 뭐 부러워하는 다른 나라의 학생들은 되게 이렇게 많이 살아요. 그래요? 왜냐면 이런 아. 친구들 중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스티브 잡스라든지 뭐 마크 주커버라든지 맞아. 그거 막 위인전 보잖아. 약간 그분들이 약간 이런 삶을 살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육을 통해서 네. 그 대중을 훈련시킬 수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한 명의 어떤 그 독특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교육을 안 되는 거야. 그치. 그건 본인의 어떤 삶을 통해서 지금 이거 일론 머스크도 네, 보면은 맞습니다. 비슷하게 살았어요. 예, 맞아요. 진짜 어릴 이렇게 때 살았어요. 이것저것 막 해보고 망해보고 아. 쫓겨나보고 네. 뭐 파산도 해보고 그랬거든요. 네. 대신에 이제 단점이 있어요. 뭐죠? 쪽박을 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이제 성공하면은 새로운 산업 분야를 이끌고 그럴 수도 뭐 있죠. 수십만 수백만 명의 일자리를 책임지는 건데 이게 이제 안 풀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안 풀리면 이제 약간 그 기로에 서게 되죠. 예. 동네에 이제 질타를 받죠. 예. 너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안 하면 저 사람처럼 그러니까 약간 다른 롤 모델이 되는데 대신에 이제 외국에서는 그런 것도 이제 뭐 약간 뭐 너드, 뭐 괴짜 맞아, 이런 식으로 인정해 주는데 한국에서는 그러면 거의 뭐 인생 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치. 보는 거니까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3번 같은 학생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 되게 개인적으로 네. 동경하는 사람이에요. 신선 학생도 이 주변에 이런 친구들 처음 봤죠, 거의. 네, 원래는 좀 더 그럴 수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좀 더 3번 학생에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잘 풀린 거라서 다행이고 또 그렇게 해서 풀렸어요 지금 근데. 좀 그래도 하고 싶은 일도 해봤고 그래요? 대학에 다시 네. 진학했다니까 알겠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 그럼 일단 어쨌든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막 마음대로 살다가 고등학교 이제 졸업하고 나서 본인이 이미 돈을 모은 상태였어 그때? 그러니까 막 엄청 많이 모은 것까지는 아니어도 네. 그냥 근데 카페 하나 차릴 수 있는 정도. 20대 초반에 카페 하나 차릴 정도면 몇 천 원 아니에요? 근데 거의? 네, 사실 그 정도. 그런데 카페를 아예 뭐 작지만 본인만의 카페를 만든 거예요. 인수를 한 거죠. 사실 원래는 파티룸 하려고 했어요. 제가 파티룸은 또 노는 뭐야? 것도 좋아해가지고 공간 대여 사업. 네, 그런 것처럼 파티할 수 있게 네, 공간 그런 게 빌려주는 있어요? 공간 대여도 있는 것 하고 같아요. 제가 저도 쓰고 그러니까 제가 주로 쓰려고 사실 하려고 했는데 그때 딱 코로나가 터졌어가지고 그래서 인테리어 좀 하다가 이제 업종을 바꿔야겠다 해서 카페로 사실 한 거긴 해요. 카페로 이제 사업을 돌렸고 제가 얼핏 듣기로는 그 카페 안에 뭐 본인이 무슨 뭐 이것저것 많이 만들었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냥 쉽게 보면 원데이 클래스 같은 건데 요즘은 유명하잖아요 원데이 클래스 같은 게. 근데 제가 그래요? 미술이랑 음악을 했었다 보니까 그거를 좀 살려가지고 원데이 클래스를 카페 했었어요. 안에서? 네, 카페 안에서. 그럼 거기서 이제 뭐 교육도 가르치기도 하고 네, 근데 가르쳤다라기보다는 시킨 거죠. 그렇게 막 제가 뭐 알려준 건 없고 그냥 재료 주고 재료 해봐라. 주고. 왜냐면은 한국이라 해야 되나? 그냥 친구들이 보통 예술 같은 거라고 하는 거를 좀 어려워하잖아요. 되게 잘해야 그쵸. 될 것 같고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거를 즐기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그래요? 근데 굳이 이걸로 돈 먹고 살 거 아니면 그냥 취미로 그냥 잘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이거 가지고 즐기면 되는 거 아닌가? 사람의 감정이란 것만 있으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다들 그걸 어려워해서 너의 감정을 표현하라는 식으로 그렇게만 그냥 그렇게? 알려줘요. 네. 그러면 그냥 다들 잘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카페도 하셨고 거기서 뭐 본인 또 하고 싶은 걸 이거저거 많이 하셨나 맞아요. 봐요. 사람들 모아가지고 놀고 혹시 명함이 있나요? 있긴 있습니다. 있어요? 네. 이따 갈 때 저 하나 주고 가세요. 왜냐하면 전 느낌이 아무래도 한 10년 뒤에 우리가 만나기 힘든 사람이 됐을 것 그럴 같은 수도 있고. 느낌 듭니다. 이게 실리콘밸리에서 예. 이렇게 조사를 해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20대 초반에 막 이런저런 창업을 하고 해요. 대부분 이제 망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 친구들을 조사해 보면은 처음 이제 뭔가를 사업을 시작했을 때 망할 확률이 한 95% 망한대요. 처음이니까. 처음에. 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대한민국은 망하고 파산이야. 그치. 망하면 이제 개인 회생 절차로 들어갑니다. 예. 일어서려고 그러면 몇십 년이 걸려. 음. 근데 실리콘밸리는 그걸 보고 그 사람이 도덕적인 어떤 문제가 없으면 다 모든 채무를 국가가 갚아줍니다. 오. 그리고 저 사람은 이미 인적 자원이 된 거야. 왜냐하면 한번 해봤으니까. 사업체를 해보면서 그 경험치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두 번째 시도할 때 성공 확률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몇 프로 됩니까? 보고 놀랐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공 확률이 5%도 안 됐던 거야. 네네. 이 사람이 해보니까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것만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할 때는 성공 확률이 80%까지 올라간대요. 와 그렇구나. 저는 그거 보면서 과연 미국이라는 나라의 원동력이 이런 데 있다. 네. 그런 걸 느낍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본인 스타일대로 살면 되는데 갑자기 대학 입시를 하겠다고 저를 나타난 거예요. 왜 갑자기 근데 대학을 가려고 한 거예요? 맞아요. 대학생 아까 뭐 대학 생활 없었다고 그랬잖아. 하나도 없었어요. 어. 왜냐면 수능도 저는 사실 안 봤거든요. 그 정도로 대학 생활 없었는데 이제 패션 업계에 좀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작년 1년 동안 패션 업계에서 좀 일도 해보고 약간 좀 그런 관련된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고 네. 했어요. 그래서 대기업을 다니는 그런 형들도 많이 만나보고 해봤는데 아무래도 업계에서 조금 일을 하려면은 졸업장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들었고 형들이 그래도 대학을 좀 추천을 했어요. 근데 그 형들이 그래도 좀 믿을 만한 사람이어가지고 그걸 좀 믿고 한번 가봐야겠다 생각을 들어가지고 한번 도전해본 거예요. 패션에 원래 이제 계속 관심은 가지고 있다가 좀 본격적으로 일을 해보고 싶었는데 업계 관계자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
아까 형님들 네, 그냥 일을 인터뷰를 하시는데 해보신 거구나. 만나가지고 네. 그랬더니 공통적으로 다 대학 가라고 하던가요? 뭐 다는 아닌데 네. 한 그래도 제일 믿을 만한 형이 한 분 있는데 네네. 그 형이 좀 대기업 MD를 이미 하시고 계세요. 오. 그런 분들만 만났거든요. 대기업 네네네. 이미 삼성물산이나 LG 패션, 뭐 롯데 뭐 이런 데서 패션 쪽으로 일을 하시고 계신 분들을 네네네. 어떻게 만나서 들어보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저는 디자이너에서 디렉터로 넘어가는 그 아트 디렉터라는 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패션계에서 네. 디자이너에서 디렉터로 넘어가려면은 승진 어떻게 보면 승진이잖아요. 네. 승진하려면은 졸업장이 필요해야 돼요. 100%는 아니지만 좀 어느 정도. 네네네. 그래서 생각하게 된 게 제일 크긴 해요. 그래고 제가 그때 이제 상담하려고 봤는데 준비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더라고. 맞아요. 네, 몰라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그때 이제 학생부 성적이 뭐 또 아주 나쁜 성적은 아니야 이 학교 치고는. 근데 이제 중하위권 정도 성적이긴 했는데 아씨 어딜 가야 되지? 막 저도 이제 고민이 됐거든요. 그때 당시 뭐 대학 입시 관련해서 정보나 이런 건 뭐 따로 어떻게 얻었어요? 아예 모르고 아무것도 있었는데. 몰랐죠. 네. 저 보고 처음 본 거예요. 네, 그렇죠. 저는 학교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말고 어떤 대학교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정도. 건대. 그냥 옆에 있는 건대, 홍대 이 정도 말고는. 홍대는 노는 데니까. 네. 근데 사실 홍대도 홍대 그 이름이고 홍익대학교 있는 것도 이제 얼마 안 됐죠. 홍대가 홍대인 줄 알았구나. 네. 이게 그게 다 대 붙은 데가 그 대학교의 그거였더라고요. 그렇구나. 그 정도로 내가 관심이 좀 없었는데. 아니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저는 상담을 하면서 이걸로는 그래도 이 친구가 인서울 쪽에서 학교를 다니고 싶어 했었던 것 같아요, 맞죠? 네, 집이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너무 멀리 가기는 싫고 그래서 지금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도 제가 막 좀 지방에 있는 학교들도 제가 추천했던 기억은 나요. 근데 이제 좀 싫어하는 것 같아서 야, 정시밖에 답이 없다. 정시밖에 답이 없고 수능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술 좀 그만 먹고 막 이런 느낌으로 이제 저는 상담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수시에서 갑자기 붙었다는 거야.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수시 2차라는 그런 거를 봤어요. 네. 그래서 그때 상담했을 당시에는 날짜가 지난 상태였어가지고 맞아요. 수시를 아예 못 넣고 내년에 사실 넣을 생각이었는데 어디서 2차 공고 같은 걸 본 거예요. 네네. 그래서 한번 넣어봤죠. 넣어봤는데 사실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녀야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갑자기 붙었어. 집에서 30분밖에 안 걸리고 그래요? 하고. 네, 그래서 근데 꽤 좀 유명한 대학이에요. 그래요? 예. 꽤 유명한 대학이고 거기 가려면 내신으로 치면 3등급 때는 다 들어와야 돼요 원래는. 예. 근데 이제 한 번에 또 이렇게 붙었길래 무슨 뭐 재주를 부렸나 싶어갖고 그건 아닌가요 그럼? 네, 그러니까 차라리 제가 면접이나 음. 자소서 쓰는 게 있었으면 어떻게든 좀 어필을 해서 장점으로 좀 하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런 게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진짜 서류만 딱 확 붙었어 그냥 이거 갑자기. 끝나는 건데 붙어가지고 좀 저도 신기하긴 했어요. 그럼 그때 합격증 딱 받았을 때 느낌이 어땠습니까? 그래도 됐네? 약간 그냥 그 정도? 네. 지금 이제 대학교 다니고는 있죠 근데? 네, 지금 다니고 있죠. 잘 다니고 좀 있어요. 의심스럽긴 합니다. 잘 다니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네, 그 땡땡이 몇 번 쳤어요 지금? 진짜 한 번도 안. 한 번도 안 쳤어요? 왜 갑자기 땡땡이를 안 칩니까?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놀러 다니다니? 근데 아무래도 좀 학점이라는 걸 좀 관리를 해보고 싶은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 학교라는 데서 배우는 게 그런 국영수 이런 거 말고도 사실 네네네. 사회성이라던가 인내심 이런 것도 배우는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그런 것도 키울 겸 약간 연습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니기도 그래요? 하고. 그리고 수업이 제가 원하는 분야다 보니까 네. 재미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요? 아무래도 제가 원하는 분야니까. 대학 공부는 재밌나요 진짜로? 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요. 이게 사실 실습은 진짜 재밌거든요. 어. 실습은 너무 좋고 네네. 재밌고 진짜 좋은데 이론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이론 수업은 조금 좀 지겹고 이런가 보네. 그럼 이제 원래 대학을 가기 싫어했고 대학 욕심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아이들이 그때 얘기했듯이 사실 엄마가 가라니까 가는 애들도 맞아요. 많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학 뭐 다 가니까 가려고 하는 애들도 있고 물론 꿈이 있어서 가는 애들도 있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는 아이들도 있는데 또 가기 싫어하는 애들도 실제로 있고 지금 시점에 딱 돌이켜 왔을 때 이제 그런 아이들한테 야 대학을 권하겠습니까 안 권하겠습니까? 저는 이거를 약간 좀 흑백처럼 네. 권한다 안 권한다라는 느낌보다는 네. 진짜 말 그대로 하고 싶은 게 진짜 명확하게 있다.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약간 나는 패션 아니면 안 돼. 음악 아니면 안 돼. 약간 난 간호사 아니면 안 돼. 약간 이런 식으로 과가 명확하게 있는 친구들은 무조건 가면 좋을 거라고 그럼 생각해요. 그건 당연한 건데. 네. 근데 근데 이제 그게 대부분 아니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면 네. 가지 마라. 왜요? 솔직히 가면은 거기서 똑같은 친구들을 만나겠죠. 그냥 꿈이 없이 어영부영 온 친구들끼리 네네네. 그냥 놀겠죠. 네. 그럼 대학에서 노는 것보다 그냥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를 찾는 게 저는 더 나은 것 같아요. 그게 더 중요하다. 왜냐면은 사실 내가 원하는 분야가 아니면 네. 귀에 안 들어와요. 눈에도 안 들어오고. 그거 꼭 찾아야 됩니까, 근데 그거를? 근데 사실 네. 그럴 필요는 없죠. 그거 못 찾고 그냥 맞아요. 그냥 월급 살아도 받고 그거 가서 관뚜껑 닫으면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맞아요. 그것도 저는 요즘은 존중합니다. 그래요? 그것도 존중하지만 관뚜껑을 왜 닫아? 근데 제 가치관상에서는 관뚜껑 닫는 건 다 똑같아. 약간 그런 걸 좀 못 나중에. 봐요. 저는 사실 좀 한 번 사는 거 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살면은 한번 행복하지 해보고 살겠다. 않나라는 게 근데 꼭 그런 거 없이도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도 엄청 많아서 그렇죠. 예. 그냥 그것도 존중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대학 이런 것도 당연히 꿈이 있으면 당연히 가야겠지만 뭐 무조건 대학 하진 말고 네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것도 한번 도전은 해봐라. 찾아는 봐야 맞아요, 된다. 근데 그거를 사실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도 할 수 있잖아요. 하면 좋은데.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많이 해놓고 대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진짜 중학교 때 찾아가지고 계속 그런 걸 하는 것도 좋죠. 왜냐면 요즘은 고등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특성화고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그 중고등학교 때 그걸 찾다가 보면 이제 성적이 떨어져서 대학을 좀 못 갈 수 있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그런가요? 예, 그렇죠. 예, 본인 성적 보세요 지금. 그렇죠. 제 지인 중에 예. 이렇게 비슷한 라이프 스타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공부를 왜 해야 하며 자기는 그거를 알기 전까지 나를 설득하기 전까지 공부를 안 하겠다고 그런 친구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도 찾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고 못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그래요. 그렇지. 최소한의 뭐 이렇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사회적 규율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게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대학생활 이제 1학년이니까 졸업은 하실 거죠? 네, 꼭 하시기 바라고요. 이 하면서 꼭 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혹시? 이 대학생활 하면서 내가 이런 걸 한번 이뤄보고 싶다. 약간 연합 동아리 같은 거를 좀 만들어 보고 싶더라고요. 왜요? 그냥 놀려고. 놀라고. 근데 좀 재밌게 크게 놀라고. 목적은 확실하네. 네. 그럼 패션 쪽으로 계속 이제 진로를 한번 찾아보려고 저는, 하고. 네. 잠깐만, 근데 지금 카페는 계속 운영을 해요, 그럼? 그럼 카페도 운영하면서 동시에 대학을 다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본인이 없어도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이미 거 아니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와. 이미 우리보다 내가 알기로 내가 생각하기로 머리는 한 20년 앞서 있어. 머리는 우리보다 더 높아. 아니. 사회 그 정도면 내가 알기로 창업이나 사회 지능이 엄청 높은 것 같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3번 학생이랑 상담하면서 저 되게 에너지를 느꼈거든요. 이게 인생 이렇게 살아도 되는데 우리가 너무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정해진 길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네,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면 학원 다녀서 뭐 국어는 어떻게 해서 수학은 어떻게 공부하고 영어는 어떻게 하고 이제 어머님들이 그런 게 되게 막 그런 거 고급 정보라고 생각하시고 그거 막 이제 카페 같은 데 가면 이제 그런 얘기만 계속해요. 뭐 영어는 어느 학원 가야 되고 하고 실제 커피숍 가면은 실제 커피숍 가면 모여서 그 얘기만 해. 정보를 주고 받죠. 정보를. 근데 이제 거기에 너무 매몰돼 있다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는데 3번 학생을 보면서 이렇게 해도 잘 먹고 잘 사는구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좀 해본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 99%가 아까 제가 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이제 입시에 관심 많고 좋은 대학 보내고 싶어하고 아이들 공부 안 하면 스트레스 받고 이런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은데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근데 또 너무 막 나가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좀 위험해지니까 좀 수위 조절은 좀 해주세요. 예. 네. 근데 이게 좀 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의외로 책은 그래도 많이 읽으라고 하고 싶어요. 책을 읽어라? 네. 본인은 많이 어차피 읽었어요, 근데? 저도 꽤 읽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도.
네. 오. 글이나 책 같은 거를 많이 읽거나 그리고 영화도 많이 보게 하고 그냥 그런 게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되지 않나. 본인이 들거든요. 막 네. 원하는 분야도 찾게 되고 그런 네네. 것들. 그리고 간접 경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책도 저는 그 책 그 쓴 사람이랑 대화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책을 대화하는 사람인 것처럼 해요.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맨날 왜? 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책 읽으면서도. 왜? 네. 그럼 왜? 너는 왜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약간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왜라는 질문을 좀 많이 하게 만들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뭐 제 생각이지만. 자 그러면 일단 3번 학생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본인의 경험담이나 이런 거 얘기해 주셔서 진심으로 또 감사드리고 신선 캠페이너님이 오늘은 이제 많이 말씀을 못 하시긴 했어요. 네. 또 앞에 약 많이 팔았으니까.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그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또 얘기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친구들 이야기하면서 계속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요. 네네네. 그러니까 뭔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르게 네네. 진행되는 것 같아서 그렇죠. 네. 어떤 제가 생각했던 건 좀 많이 달랐지만 또 이야기 들으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건 그래도 이 그 오늘 출연하신 분들이 다 자립준비 청년들이고 또 네네. 어떤 유년 시절에 도움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당장 일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또 그 길에 마침 이렇게 오늘 입시왕 컨설팅을 통해서 네.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들이 저는 너무 없습니다. 네. 진짜 정말 감사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자립준비 청년들이나 이 당사자들에게는 이렇게 그냥 우연히 만나게 되는 이런 계기들, 그런 어른들이 되게 큰 영향을 주고 저 바라보지 못했던 길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립준비 청년에 대해서 뭐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네. 뭔가를 해줘야 되지 않더라도 그냥 이렇게 조언 한마디, 네네. 관심 한마디 가져주신다고 하면 그 삶이 또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3번 친구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알겠습니다.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지금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 엄청나게 많고요.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지만 다 이렇게 슬기롭게 자기의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 이 청년들 모습을 보면 사실 저는 되게 제가 작년에 상담하고 내가 애들 좀 빨리 해줄 거 되게 자책을 많이 했어요. 좀 느끼한 것도 솔직히 미안한 것도 있고 둘째는 그때 상담했는데 기분이 이렇게 좋아진 게 되게 오랜만이었거든요. 보통 상담하면 비슷한 고민 계속 하시고 이렇게 하면 저는 이제 거의 패턴화된 상담이 되다가 보니까 약간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했는데 이 처한 상황이나 문제 상황이나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게 너무 개성도 있고 에너지 넘치고 이렇게 맞아 인생의 어려움은 이렇게 뚫고 나가는 거지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지 이런 거를 굉장히 저도 스스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좀 나와서 저는 이제 세상에 많은 목소리도 내주고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면 되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컨설팅 했던 경험에 대해서 저한테 여러 번 얘기했어요. 새롭다. 몇 번 얘기했어요. 네, 기존에 진짜로. 만나왔던 학생들의 그 느낌이 아니다. 네네네. 저는 궁금했는데 그걸 만나보니까 네. 확실히 조금 대한민국에서 흔히 말하는 정규 트랙 고등학교 때 뭐하고 중학교 때 뭐하고 대학교 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좀 벗어나서 다르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또 느끼고 갑니다. 이렇게 야. 다양한 청년들이 각자의 길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멀리서는 아마 응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가정의 달 특집 방송 한번 또 18어른 캠페인과 함께 해봤고요. 우리 아이들 때문에 고민도 많으시고 하실 텐데 아이들의 에너지는 엄청난 잠재력이 숨어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언젠가는 껍질을 깨고 나와서 우리 여기 있는 젊은 청년들처럼 에너지를 발산한 시기가 오리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자꾸 애들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저희 또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